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종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지 혹시 아셨나요? 한눈에 이렇게 쭉 살펴보게 했더니 이분방에 그냥 일반고가 이렇게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목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영재고가 있죠. 이제 과학영재고하고 과학고는 확연하게 다른 건 아시죠? 이제 이미 2학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끝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돼서 이게 선행학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외고보다는 특히 과거하고 다음으로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고 그러죠. 자사고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과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고보다는 지금 자사고나 과거가 지금 붐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이과 학생들이고 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좀 이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고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많이 포커스가 되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과학 중점학교, 그렇죠? 이lun방에서는 네, 이걸 좀 보시면은 좀. 근데 여학생인 경우에 좀 반포고 쪽으로도 많이 지금 사실 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학과학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서문여고 같은 경우 좀 결과는 좋은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세화고를 지원했던, 세화여고를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좀 안 됐다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세화고를 아예 그냥 줘버리고 나는 그냥 인문계를 가서 일반고를 가서 나는 좀 공부에 좀 전념하겠다는 학생들이 이제 서문여고. 일단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전기고가 있고 후기고, 이건 아시죠? 일정 자체가 이제 10월 끝나고 이제 내년 2월로 넘어가고, 다른 학교 중에 보셔야 될, 눈여겨봐야 될 거는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뭐 여기 있는 예술고나 마이스터고라든지 이건 좀 저희 관심 대상이고, 요거는 이제 백계대학 그 서울대를 진학을 시킨 최근 3년간 그 서울대를 진학시킨 한 100개 고등학교를 한번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강남구는 좀 제외하고 서초구만 제가 노란색으로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고죠. 예고, 과고, 전국단위 자사, 과고, 전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고, 과고, 예고, 그다음에 과학영재고, 외고, 또 전국단위 자사. 여기가 이제 강남구로서는 지금 흉고가 제일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에서는 이제 세화고가 있고, 사실 현대고도 이쪽은 강남구지만 이쪽 지역에서 좀 잠원동 쪽에도 이렇게 결쳐 있기 때문에 압구정고하고 현대고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이쪽에 일반고 중에는 서울고가 좀 좋고, 근데 이 순서대로 사실은 진짜 공부의 레벨을 보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밀집도라든지 공부하는 양이라든지 실제로 학교도 시키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문여고도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게 서문여고는 생활고가 바뀌었죠. 절대 안 밀려요. 저는 오히려 서문여고나 이쪽 반포고나 그다음에 서초고, 왜냐하면 이제 외고나 자사고는 워낙에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지원을 하시지만, 서초 지역에 있는 이 세 학교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 인문계도 다 없어요. 대부분 다 외고나 지방에 있는 학교, 이런 전국단위 자사고 이런 쪽으로 좀 모여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사고 중에서는 당연히 세아나고 세아이고 이게 이제 예술이가 되는 거고, 일반 고를 보신다면 여학교 중에 서문여고나 반포고도 남녀고가 있습니다. 서초고도 남녀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또 뒤로 넘어가면 양재고나 압구정고도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아마 선택을 하시는 게 이번에 지원하시는데 데이터가 사실 일부 요거는 이제 일단 합격선에 대한 얘기고 공부량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수능 절대평가 이제 영어죠. 영어 말씀하는데 이제 수능 절대평가에서 90점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1등급을 내겠다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사실 작년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도 사실 발표가 안 나서 이걸 수정을 못 하고 있다가 사실 오늘 아침에야 사실 발표가 나는 거 보고 그냥 이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점수. 오늘 발표한 수능 영어 같은 경우 1등급이 지금 93점이나 94점에서 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2등급은 지금 88점에서 커트 되겠다. 7기 기간이 학생들 그 점수 데이터를 봤더니 2등급은 88점 동일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83점, 2점까지도 지금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지금 기존의 수능 점수로는 90점 이상을 맞는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한 20%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3등급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지 않냐라고 이제 작년 데이터를 냈는데 변별력이 크게 뭐 작년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은근히 문제가 두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정도 90점 이 정도 되면은 한 8%대에서 지금 8%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커트가 됐거든요. 8%. 그러니까 뭐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1등급 자체. 근데 이 기조를 유지할 거냐, 이 기조를 유지할 거냐. 근데 지금 여러 관계자분들을 보면 이쪽 방향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 이건 너무나 쉽고 만약에 수능 절대평가라도 영어를 90점 이상 1등급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20%까지 가게 되면 이건 좀 하향 평준화돼서 영어 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단순한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신과 그다음에 내신 강화.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신 강화가 될 거 아니냐. 그럼 내신도 사실 강화하면 또 사교육 시장이나 여러 가지 또 대학 자체별로 또 이렇게 영어 자치고사를 또 만들 거 아니냐라고 여러 우려에 섞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은근히 좀 EBS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 두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연계되지 않은 지문.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주본 학교와 수능을 어떻게 연결해서 공부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따 저희 연구팀장이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저희 예비고일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상교육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어학원을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영어는 자꾸 이제 10년 전에 너무 호황이어서 너무 좋았다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왜 너무 지금 제가 입시 그 공부를 시킬 때 정말 되도 안 되는 지문 가지고 애들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리는 거에 대해서 미국 갔다 왔던 아니면 영어를 오래 공부했던 이건 거의 운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애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이거를 좀 이쪽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 선택된 이유는 정책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A형, B형으로 갔더니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쉬운 문제를 선택했던 애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온 역효과가 발생되고 안 된다 그래도 영어 그냥 통합을 해서 절대평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거의 10년 넘게 하다가 시행착오 하다가 전문가들이 손 든 거죠.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개의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수능 나오고 나서 원어민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이걸 왜 푸냐고 자기는 이거 너무 어렵다고 할 정도의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적당하니 한 두세 문제 정도에서 근데 좀 아셔야 되겠지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진다거든요. 뭐냐면 듣기가 17명 되면 듣기를 일단 틀린다. 듣기를 하나라도 틀린다 그러면은 이게 연쇄작용으로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듣기를 틀리는 애들은 어법 꼭 틀려요. 어법을 꼭 틀리는 애들은 빈칸 넣기를 어려워해요. 빈칸 넣기 4개 지문 중에서 꼭 2개 이상을 틀려요. 거기에 자기가 또 자기가 꼭 이렇게 뭐랄까요, 컴플렉스랄까? 본인이 틀린 유형이 있어요. 뭐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뭐 문장 넣는 거라든지 이런 거 꼭 하나 틀리면 5개 틀리면 끝나요. 그럼 2등급이에요. 꼭 설행에 대해서 꼭 다 맞아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괜찮게 3번 아이를 다 맞는 듣기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 맞아줘야 되는데 어법과 듣기가 입시라는 열차를 타기 시작하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때 그때 다 잡아야지라고 하면 못 잡아요. 영영 내 손끝에서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구문, 어법, 특히 이 세 가지는 꾸준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컴팩트하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아주 중요한 영어 학습이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이렇게 좀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그 공부 시간을 이게 한 이게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할애를 하셔야 돼요.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지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게 4시간으로 죽어요. 자기가. 주 4시간이면 거기 곱하기 자기가 준비해야 될 시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이게 2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거의 빈도수 떨어지게 되고 양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이게 떨어지면서 감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의 반비례로 올라가는 게 뭐죠? 수학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량이 과탐이나 사탐 이쪽으로 탐구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부의 현상이다라는 걸 미리 해주셔야 되고 저는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이거를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프로그램 앱을 개발을 했어요. 제가 뭐냐면 모든 국영수에 대한 기출문제 5년치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대1로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 이걸 뭐 프린트하고 나눠주고 하기가 이게 너무 그래서 그거는 마이 페이지 안에 보면 자기가 풀어놓은 거는 오답 노트에 다 정리되고 듣기 평가도 5년치가 다 음성으로 올라가고 그런 어플을 개발해서 안드로이드에서 풀자복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운받으시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저희가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1년 동안에 개발을 해가지고 아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난이도가 이제 변별력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실전 오래 있었던 우리 팀장이나 원장이 똘손손에서 수업을 다 해왔고 저는 오히려 그때 개발을 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리느라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거기 수학도 있기 때문에 이따 한번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어플을 한번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5가지로 지금 나누죠? 수시하고 정시. 요거는 그냥 한번 기본적으로 상식. 수시, 정시. 그 다음에 학생교육 교과 종합. 요즘에 가장 논술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고려대학교가 논술 폐지하면서 요 부분도 좀 2017년, 18년 그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다시 말하면 폐지되는 경향으로 많이 가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았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대부분 이제 비율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대학이 어떤 학과 적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성이나 그때 개별적 능력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요거는 학교마다 좀 다 어떤 전형이 좀씩 틀리기 때문에 좀 다 어머님들이 좀 개별적으로 원하는 어떤 대학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좀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수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70대 30으로 지금 80대 20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건 뭐 다 아실 테니까 요거 5가지 전형으로만 나눠진다.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저희가 쭉 해봤더니 그냥 좀 나누냐면 요걸 목표로 가는 애들은 보통 보니까 3등급 아이들 이거죠. 이걸 목표로 가는 애들은 2등급 아이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야 이제 1등급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짧게 내신만 공부하고 나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기억에 사라지는 애들 모의고사 보면 대체 안 되는 애들인데 여기까지 가야지 사실은 면접도 그렇고 또 보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학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플립 러닝에서 이제 거꾸로 교실이 막 화두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스터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플래너 작업이라든지 반복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추적해서 트래킹 해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 밑에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 아이에 맞게 특성에 맞게 공부시키느냐. 이게 화두예요. 학원들도 지금 다 모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부분을 아이에 맞춤식으로 해주는 수업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이 드리면서 수업 방식을
두 번째는 저희 그 연구 팀장이 나와서 어머님한테 이번 수능 그 영어 시험과 그다음에 이 그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구 팀장이고요. 그래서 연구에서 8년 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보시면 허니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그 혹시 지금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첫 아이이신? 예.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저께 어땠대요? 몇 학년인가요? 위에 고등학교 1학년. 아, 저 더 위에. 예, 또 어머니께서는 예, 잘 아시겠네요. 이런 뭐 대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 영어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좀 짧게 그러면 갈게요. 뭐 지금 흘러오는 과정인데 한 3가지 정도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내신 절대평가제.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죠. 그 수능 영어 절대평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원래는 올해 초에 2015년 올해 초에 2019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내신 절대평가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올해 초에 발표를 올해 말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제 잠깐 이번에만 유보해 둔 거지 사실은 내신 절대평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려고 봤더니 사실 이제 대세는 뭐냐면 하려고 봤더니 사실 중학교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어떤 특기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내신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거의 그쪽에 가는 학생들은 90% 이상이 다 1등급을 맞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고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가장 지금 크게 변할 게 이제 요 내신 절대평가제였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2018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거기에서 원래 흘러가려고 하는 방향, 그 방향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수는 지금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은 33만 7천 명.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줄고요. 그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갈 시점이 되면 또 줄어요. 28만 명. 그러니까 이제 인구 이렇게 혹시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인가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71년생들이 이제 주축이잖아요. 71년생들 출생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95만 명인가 그래요. 71년도에.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60만 명 되고 여기 2000년생들 가면 이제 40만 명도 50만 명도 줄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모집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더 쉬워졌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비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는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맞고요. 학생들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대학도 많이 보내고 일반고가 점점 몰락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그 서울대를 보낸 학생들의 그 합계 있잖아요. 이 합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입시 실적을 보면 합계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 많이 쓸어갔는데 왜 그 서울대를 보낸 인원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어디서 나는 거냐면 수시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융합형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자사고도 사실 일반고잖아요. 그 특목가라든지 뭐 이런 데 빼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많이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의외로 서울예고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이미 특별 전형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그 특별 전형으로 이제 한 몇백만 명이 이제 과고라든지 예고라든지 이쪽을 이제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외고하고 그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는 좀 뭐 지역 균형 그렇게 해서 거의 어느 정도는 서울대 보내는 이 수시로 보내는 인원은 학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시가 문제예요. 정시를 보시면 정시가 좀 현격하게 차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오히려 수시보다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다 정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잘 봐서 그러니까 내신하고 합쳤을 때 결국 이제 수능 잘 봐서 갈 수 있는 비율이 자사고가 조금 더 많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 학생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인풋 아웃풋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풋에 비하면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좀 사실입니다. 자사고가. 근데 요건 좀 변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2015년도에는 학생들 들어간 학생들이 아주 자원이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아주 좋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 하시는데 수능 2등급 이내 비율을 통해 본 자사고 일반고 비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수능 2등급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11%죠. 근데 그 수능 2등급 이내 비율이 11% 아니면 학교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포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3.6%, 이걸 내신을 이제 환산을 하면 30%라는 얘기는 3등급, 그러니까 3등급 혹은 4등급 정도쯤 되는 아이들이 전국적인 어떤 규모를 봤을 때는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이제 반포라든지 영동고등학교도 가끔 가요. 여기 지역에서. 그래서 반포라든지 서문이라든지 또 압구정고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이제 11% 좀 넘죠. 그러니까 일반고 치고는 그래도 이제 요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2015년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요 선이 60%라고 50%. 그러니까 더 학력 수준이 높아졌어요. 내년에도 그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어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영어 학력 비교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세화고등학교하고 세화고등학교 이제 따로 반을 형성해서 거기를 이제 수시를 이제 매번 보니까 방학을 제외하면 1년 내내 계속 내신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세화고등학교 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 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을 그 세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외하면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반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다 싹쓸이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여요. 제가 이제 영어라는 관점만 있고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래도 좀 골고루 편인데 영어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보시면 1등급 비율이요. 세화여고, 세화고, 휘문고도 인정고등학교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휘문고등학교보다 여기 휘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중에서 가장 좀 추천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서울 자사고 중에서 근데 세화여고하고 세화고는 오히려 영어 1등급들이 높아요. 팍 터진다는 얘기예요. 내신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가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24%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들어갑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 아마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절대평가한다고 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조건 90점 이상만 넘으면 1등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 그 6월달, 9월달 모의 평가가 이제 굉장히 쉬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1등급 커트라인이 정상적이면 96점이라고 보면 저는 정상적인 1등급 커트라인 96점이다. 이제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 92.3점 이렇게 내려가고 실제로 2008년도하고 2011년인가 그때 한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우르스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98점이에요. 근데 작년에 100점이었어요. 모의평가 이번에 6월달 모의평가도 그렇고 9월달 모의평가도 그렇고 이제 10월달 모의평가 이제 막판 한 번 더 봤죠. 그때도 100점이었어요. 1등 커트는 100점이었고 90점이 몇 등급이 나오나 봤더니 되게 3등급 정도까지가 90점이 커트라인 되더라고요. 우리 인코학원에서 이번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은 제가 인코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신 그 리키 선생님, 부원장님이신 분이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맡아왔는데 정말 진짜 저 친구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던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76점 맞고 75점 맞고 겨우겨우 끌어올려서 80점 맞췄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어떻게 하냐 했는데 걔가 98점 맞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쉬운 걸 그 쉬운 그 6월,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90점대가 몇 퍼센트가 있나 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이제 23%가 1등급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 90점을 맞는 학생들이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비율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서문여고 이외에 다른 이제 서초 지역에는 다른 학교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문여고가 이제 32.8%였고 서울고나 상문고나 뭐 동덕여고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요거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32%까지는 아니지만 27~8%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등급 3등급 정도 들어가면 이제 일반 기본적인 내신이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신 때문에 너는 내신 때문에 그냥 못 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이제 3등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육박하니까 한 7등급, 8등급 때는 7등급 정도쯤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세화에서는 7등급을 받는 거죠. 뭐 영어 지지나 영어 표기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만약에 자사고를 가려고 한다면 이 영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각오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영어가 특히 자신이 없다고 하면 자사고는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학생이라고 하고 그 여학생이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하면 소문여고 괜찮은데 영어에 좀 많이 특히 자신이 없는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문여고 가가지고 내신 영어를 1등급 이상을 받겠다라는 꿈은 일단 좀 버려라. 제가 그 공교롭게도 세화남고하고 서문여고는 거의 전교 10등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전교 10등권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내신 때가 되면 굉장히 아주 박수지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냥 영어만 놓고 보면 영어 상당히 잘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같은 거 이제 많이 이렇게 오히려 풀려보면 거의 100점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도 내신을 보면은 이제 잘 보면 이제 내신에도 특화되어 있고 이제 99점, 98점 이렇게 나오는데 못 보면 94점, 95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94점, 95점이 못 본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내신 유형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별 어떤 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모였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제 지금부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다 입이 다 정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를 보내야 되나 일반고를 보내야 되나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대가 어머님들이랑 비슷해지니까 우리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저는 수능 영어 전문가인데 입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이제 오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대입이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를 간다고 더 유리하고 일반고로 간다고 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사고를 보내야 될지 일반고를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축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냥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가도 많이 있을 테고요. 어머니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향 파악이라는 게 성적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되게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도 있고 또 역시 또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느긋한 친구도 있고 못 봤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자기가 먼저 졸라서 학원 좀 바꿔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좀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겠죠. 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놀러 갈 약속부터 잡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영화 볼 건가 이제 이거부터 이제 검색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차이인데 자사고는 뭐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숨겨서 그렇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사고에 가서 자살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저기 할 때도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2건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이건 뭐 비일비재해서 그냥 갔다가 적응 안 돼서 이제 그래서 항상 결혼이 한 10명 정도 생깁니다. 들어가서 한 10명 정도 이제 전학을 가면 그 10명은 이제 다시 또 주문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암암리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좋다고 해서 이제 가는 것보다는 성향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부분도 골고루 잘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뚜렷한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사실 자사고 일반고 상관없이요 대학교 전략을 짜실 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거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아주 공부만 하는 모범생 친구보다는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 있는 라시나의 오타쿠 이런 친구들을 더 무대하려고 하는 추세로 가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펼치려면 자사고보다는 차라리 일반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펼치려면 근데 조금 더 공부 쪽에 이제 매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자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정책 변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 현재 입시 정책이 매번 조금씩 바뀌는데 큰 틀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녀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와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뒤통수 맞았다. 아까 이제 제가 2015년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수능은 1등 커트라인이 94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고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93점 정도. 의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어저께 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또 실시간 모의 수능 해가지고 이제 2시부터 이제 아이들 보고서 이제 그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면서 저도 많이 좀 각오가 되는 부분. 나중에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수능 되면 어떻게 해서든 모의 수능이라고 하는데 실시하는 학원들 많고 저희 학원도 할 테니까 그거 꼭 참가시키세요. 좀 많이 좀 아이들이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을 이 시험이 어려웠어 쉬웠어 이렇게 알고 푸는 거하고 모르고 푸는 거. 어저께 아이들이 더 멘붕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쉽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어려운데 이게 자기만 어려운 건지 다른 학생들도 어렵게 느끼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막 굉장히 긴장되고 아마 자기가 오그라들고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연기가 그 EBS 연계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올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다 속된 말로 피를 본 거고. 약간 좀 주변에서 야, 쉽게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니?
이제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해도 안 되고 너무 쉽게 공부해도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균형을 잡고 가야 돼요. 저는 그거 이제 좀 어저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이게 고등학교 3학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수능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 방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논술 역전 없다는 얘기고요. 수능 역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줄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느냐, 심지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 교내 활동이라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얼마나 꾸준히 해왔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라는 걸 파악을 좀 아마 하셨을 거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입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3년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후에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시험부터가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학생부 반응이 강화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내신일 거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생부 그러면 내신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제일 좋은 친구는 참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딸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도 그렇고, 사실 이 친구가 빨리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뭔가 특출난 게 있고 이게 좀 보이면 좋겠는데 뭐 공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아이 앞에서는 아이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려고 좀 노력하는 아빠고요. 근데 속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특출난 분야는 뭐가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진짜 아이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으면 그걸 잡고 가면 돼요. 예전에는 너 그거 예를 들면 춤을 잘 춘다, 너 춤 잘 춰서 뭐 하려고 하니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잘 살려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게 이거 공부도 좀 애매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짜야죠. 내신도 내신이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좀 가장 가까운 걸로 지금부터 좀 잡아서 목표를 좀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부라도 지금 열심히 해놔야죠. 아이들이 안 듣죠, 근데. 저는 절대평가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뭐 한국사도 절대평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절대평가 들어갈 거예요. 다 절대평가로 가고, 심지어 내신 절대평가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잠깐 유보했지만 결국은 할 거예요. 한 4년이면 지나고 나면. 예. 우리 어머님들은 기득권층이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네. 뭐 약간 좀 음모론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득권층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하면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더 좀 특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득권층이 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들이 이제 좀 쉽게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걸 한다. 뭐 이제 이런 음모론도 좀 있습니다만, 뭐 우리 어머님들 계실 수도 있지만 기득권층은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등등이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득권층은 아예 먼 나라 얘기, 아예 재물층은 이제 이런 얘기라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좀 믿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절대평가제가 계속 확대되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어떤 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없애겠다. 그래서 국제화에 발맞추는 거겠죠. 각 학교의 특성을 좀 더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첫 자녀라고 한다면 좀 피상적인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남는 기록이니까. 그래서 제가 피상적인 여기서는 피상적인만 써놨고,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보면 서울고가 지금 굉장히 그 세화고라든지 이런 자사고들에 비하면 세화고가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까 그 자료만. 이게 1년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세화고등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요.
최상위권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은 물론 이제 세화고등학교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없다라고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중상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세화고에 가면 거의 하위권이 되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하겠죠.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외하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세화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다. 반포중학교에서 정규 한 4등 정도 하던 친구가 서울고에 가서 이제 정규 2등을 하고 반포중학교에서 정규 한 10등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지금 세화고에서 가자마자 1등을 찍었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뭔가 특출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친구 정규 10등 정도 하는 친구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특출나게 잘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 수학 푸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수학 비중이 높으니까 세화고에 가서 이제 확 투학을 이제 이런 그 학교들마다 특성이 좀 서문 요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아주 세요.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나 이제 비교해봤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어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리턴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살다 보는 애들 그런 학생들 내신에서 크게 빛을 못 봐요. 그런 것도.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바뀌면 다 바뀌고요. 그러니까 서문여고가 작년 1학년 때는 서문여고가 시험 범위가 다 작았어요. 이제. 근데 선생님이 휴문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셨던 분이 오시면서 휴문고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시험 범위가 오히려 세화여고보다 많아졌어요. 그 시험 범위가 이제 1학년 때는 적었어도 그 케이스가 어디냐면 동동여고인데 동동여고는 시험 범위가 이제 1학년 때는 작아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어떤 학교의 어떤 그 내신 특성 이런 거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다 겪게 될 일이 똑같이. 근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1등 많이 포진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1등 그리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번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JB쌤이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잘 기초를 탄탄하게 또 아이들을 또 잘 줬다 뺐다 하시면서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비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조언을 많이 좀 드렸어요. 제가 해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제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못한 부분들 또 나 이런 부분이 좀 후회하는데 이런 부분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려서 제 커리큘럼을 좀 짰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목표를 또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약간 실망할 수 있어요.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가자마자 뭐 내신 1등을 받을 거야, 2등을 받을 거야.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학년, 오히려 1학년 때 성적이 나빴다가도 3학년 때 가면 성적이 좋아지면 그것도 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특성 파일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뭐 살짝 끝나가는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글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승전 내신이에요, 사실 오늘. 그래서 내신이 이제 수능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을 때,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내신 점수 얼마 정도 이제 이미터에서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도 이제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말에도 어느 정도 좀 나왔을 겁니다. 내신 성적이 이 정도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정해지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중3에서도 이제 미리 한 앞으로 2년이나 한 3년 정도
축구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면 결국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신이 좋아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최상위권부터 시작을 하고 내신이 안 좋으면 아무리 수능이 좋아도 일단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권 높여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머님들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자료 있으니까요. 이 자료 가지고 가셔서 이제 어머님들도 중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뭐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대입 설명회를 굉장히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님들만 가지 마시고 아이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러면 아이가 싫어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좀 중부장을 하셔서 좀 잘 설득을 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설득을 해서 선택을 높여주니까 내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주는 것이 좋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학교별 내신 경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범위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대비가 안 돼요. 많을 거다 적을 거다고 그냥 체감적으로 많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보면 자사고가 더 많다. 여기가 자사고고 여기는 일반고인데 세화여고가 이제 75개, 80개고 서문여고 45개, 50개, 동동여고가 90개인데 범위가 이제 여기만 보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밀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여기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게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뭐 부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또 단어장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자체 교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워서 그걸 다 환산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여기가 좀 더 많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학년 때 이랬다 하더라도 2학년 되면 또 뒤집어지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첫 IC니까요. 중학교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난다는 거.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사고가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남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남고하고 여고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남고와 여고는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 남고 여고하고 여기가 이제 공학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공학은 좀 확실히 좀 적죠. 공부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또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이제 지금 제 생각해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 태어난 것 같은 경우 개업법이고 상고도 마찬가지죠. 서울고는 요거는 성실성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 정도 기준으로 3등급 위에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 더 잘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별 특이점 비교 이런 걸 해봤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문여고가 여기는 1등급 커트라인이 99점 그렇습니다. 세화여고도 거의 1등 커트라인이 96점, 7점 이렇게 되거든요. 동동여고는 여기도 한 97점, 8점 1등 커트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 정도 점수를 받아야 1등입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서문여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그런 건지 학교 자체가 그런 건지 중간이 없어요. 나중에 성적 조사를 해보면 90점대하고 그 다음에 40점, 50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점, 70점, 60점은 저는 잘 구경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누가 더 열심히 했냐 그러면 오히려 이 4, 50점. 그렇죠. 제가 이제 후회하는 부분이 뭔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40점, 50점 받는 친구들 공부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면밀히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 근데 암기가 되나요? 범위가 웬만해야죠. 그리고 암기한다고 해도 시험 문제가 암기한 거를 이렇게 보상을 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하죠.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게 착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따져보면 보상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 친구가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 40점 50점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또 그건 또 한편 이해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공부를 하려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어 먼저 어떤 지문이 있으면 거기서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정말 몰라야 하는 단어들만 모를 정도 한 3개? 야 요즘 요 단어 좀 어렵다 3개? 요 정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쭉 가다가 여기는 해석이 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2문장도 또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된 거예요. 어법하고 어휘 기본이 된 거고 어법하고 어휘 기본이 안 된 친구들 그렇게 선생님이 야 주제 찾아라 그 다음에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어법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제가 해줘도요 모르는 단어가 20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절절히 공감을 이제 하려고 이제 애를 써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돼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봐요. 공연부이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그때 가서 뭐 내신 점수 잘 나왔네 안 나왔네 너무 늦었고요. 이 중3 때 내신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어떻게든 이번 중3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 어떻게든 길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좀 해소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또 안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제가 실패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내신 학습 전략을 제가 이제 벌써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 거죠. 입학 전에 제가 사실은 입학전 준비 사항까지 내신 전략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이제 어머님께서는 입학전 준비 사항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 리터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거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살고 왔다고 그러니까 원어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면서 근데 그 영어는 이제 학원에서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한번 모의고사를 풀려봤을 때 그래도 한 90점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이제 이런 친구들의 준비사항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문법이 철저하게 암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는 이제 작년 지금 자사고가 계속 권고가 들어갔어요. 그 선행학습 금지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자사고는 조금 워낙에 이제 아이들이 잘하니 이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 머티리얼 자체를 어렵게 했는데 그거 한번 철퇴 맞았어요. 그래서 세화고등학교가 이제 자사고 지정을 취소를 한다니 만다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머티리얼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걸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되게 이제 입시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휘는 예전에는 탑스보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최소한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능률복화는 3회도 이상을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3회도 이상을 해서 그 능률복화 3회도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표지화 말고 그 중간에 있는 반여 유의 그 다음에 이제 콜로케이션도 있어요. 그 능률복화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그 콜로케이션까지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뜻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세컨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뜻도 있지만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안 외워요.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뜻에서 갈려요 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는 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해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거보다 고등학교 3학년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3학년 독해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연계 EBS 교재 요새는 좀 쉬워졌으니까 충분히 이런 친구들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공부를 좀 이 겨울방학 때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 리터닝 타입인데 잉글리시가 중간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거의 성공했다고 봐요. 제 방식이 한 지금 현재 세환왕고 학생들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교 10등만 4명 이상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서문여고도 그 내신만 되면 15명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 거의 95점 이상이고 한 4명, 5명 99점이고 거의 1등급 하는 친구.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한테는 참 힘은 저는 더 쏟는데 그 어떤 효과는 더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요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습관 함양을 점검을 안 했어요. 제가 말만 했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꼭 옆에다 찾아놓고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안 들어요 이런 부분. 근데 이걸 조금만 하라고 하면 뭐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요즘에 또 어머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전화도 걸려오시고 빡빡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학원에 붙어 있는 게 급선무니까 좀 잘 이렇게 유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친구들.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말고 자기가 이제 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렸어요. 시험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를 꼭 찾아서 와라. 그거 안 하면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문제만 풀어봤으면 그거 진짜 문제를 풀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답 체크하고 대충 오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쭉 보니까 이건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썼어요. 다시 해. 그러면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가 되게 기분 나빠. 아니라고. 근데 물증은 없잖아요. 실제 심증은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저기 하려면 꼭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습을 하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문법하고 어휘하고 독해는 아까 그 부분이랑 이제 버전을 한 단계 다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신 전략 이런 부분들은 3월달 됐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혹시 아이가 이제 12살 이전에 4살 이때 말고요. 6살부터 12살 이전에 한 3년, 4년 정도 보시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는 이제 리터닝 타입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3살, 4살 때 잠깐 있다가 이제 아빠 따라서 갔다가 온 친구들은 리턴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머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크리티컬 에이지라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용어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12살을 넘으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네이티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노출시키려면 12살 이전에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12살 이전에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 갔다 왔으니까 얘는 12살 이전에 한 거야. 오해고요. 12살까지 그 텐션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6살쯤에서 한 9살까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살부터 12살까지 계속 또 그만한 강도로 계속 영어를 놓지 말았어요. 그런 의미의 크리티컬 에이지인 것이 12살 이전에 무조건 다 노출만 내기만 하면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에는 저는 리턴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된 친구들이 리턴 타입인데 이 친구들이 이럴 수 있어요. 방심하거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뭐 그냥도 되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 보면 세안항의 경우에는 그런 친구가 공부를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고 시험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1.2점이에요. 3등급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서문여고도 역시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역시 서문여고도 마찬가지로 91.2점이 됩니다. 친구가 역시 3등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고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 그래도 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1점에서 92점이면 2등급이고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면 1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자기 이제 리턴이다라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이 친구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해당하시는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신의 중요한 점은 영어 실력 그 자체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 수능 공부도 수능이라고 하는 코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내신도 내신 준비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리턴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 코드만 안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JBC께서 어떻게 이제 학습 커리큘럼을 짜셨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제가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부족한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 중3 예비고일 담당 선생님이시고요. 전임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초중 팀장님으로 계신 조준배 팀장님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형님. 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좀 자주 뵙는 분들 계신데 예,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어머니들 뵙고 하니까 좀 떨리는 게 있습니다. 예, 처음이라 이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뭐 원장님께서 앞에서 서두 부분에서 이제 바뀌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부장님께서 이제 이 주변 학교에 대한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는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하고 이제 내신 대비가 어떻게 준비가 되죠?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너무 오래 하면 또 어머니들께서도 또 지루해 질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풀자국수라고 아까 그 초반에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요 부분을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저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 중 한 명이 여기에 학원에 와서 이제 저한테 그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수림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2014년도에 이화여대 인문학부하고 그리고 숙명여대 외교과, 정치외교과. 근데 숙명여대는 전액장학금 4학년. 그리고 이대는 그냥. 그래서 이 두 개를 합격을 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이 네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식으로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너 장학금 못 받겠냐. 숙대는 장학금 때문에 또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좀 엄격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장학금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부담도 덜어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가 고등학교 때 했던 식으로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나는 너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역시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딱 9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2년을 저한테 공부를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뭐 요게 결과물이 있으면 제가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 제가 중계동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학원이라서 그 친구에 대한 성적표는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영어를 못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영어 중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뭐 내신으로 한 70점, 80점 정도 선? 그 정도 받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준비를 하면서부터 정말 독한 마음을 가졌고 이 친구가 이제 그
2살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한테 항상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은 교재를 2권을 사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저희하고 수업을 한 거, 저한테 배웠던 거,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마다 쫓아와가지고 그날 수업에서 몰랐던 부분을 꼼꼼하게 물어봐서 체크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자기 동생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은 학원을 안 다니는 거예요. 이 누나가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나 2살 차이면 솔직히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또 아버님이 또 군인이시다 보니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누나한테. 그래서 지금 남동생도 좀 꽤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 친구는 지금 미대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원장님께서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5년어치의 이제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거를 풀고 그리고 뭐 해설지를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2015년도에 3월거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설이나 아니면 동영상이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오고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는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수학 쪽에서 많이 하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부한 부분을 남한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또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주춤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제 제자를 그 이대 붙은 제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가 자기 남동생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남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을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따로 저희가 브로처가 나오는 대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URL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작업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수능이 45문제인 건 아시죠? 그렇죠? 45문제에 70분 동안 봅니다. 그러면은 듣기가 17문제를 2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28문제 독해 몇 분에 풀어야 되죠? 시간상으로는 50분인데 50분 내에 풀면은 큰일 나죠. 50분 내에 풀면 열심히 풀어놓고 답지는 공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45분이에요. 최소 45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18번서부터 한 22번, 23번까지가 좀 1점짜리 문제,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0초에서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요. 그래야지 나중에 빈칸 추론이나 그리고 뒤에 장문 놓기에서 한 2분 정도씩을 할애를 하고 답안지 마킹을 하고 내가 더블 체크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요 28문제는 40분 동안에 푸는 게 정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신이 이렇게 이제 이 절대평가 되면서 좀 쉬워지지 않을까. 솔직히 쉬워진 추세는 맞아요. 저도 지금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한 5년, 6년 전에 공부를 했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보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그 역량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실력적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저도 좀 솔직히 깜짝 놀란 게, 저희 부장님도 이제 대치동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부장님을 쫓아갔나 봐요. 이제 대치동에 KNS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저도 KNS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만나뵀는데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걔네들은 굉장히 잘하더라. 근데 솔직히 잘하는 진짜 1%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외고나 아니면은 하나고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1%에서 한 3% 정도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계동에서 좀 오래 고등부 강사 생활을 했는데 대치동 오면서 대치동 애들은 진짜 괜찮겠구나. 정말 참 깊은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추세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대치동에서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뭐 훨씬 더 뭐 잘하고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오면은 이번에 저희 9월달에 본 거죠. 9월달에 고1로 보시면은 수능이 45문제 중에서 여기서 3점짜리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듣기 17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3문제 나왔던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를 지불했는데 그리고 거슬러 줬고 거기서 뭐 디스카운트가 10% 돼서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계산 나오기 시작하면 머릿속부터 멘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그리고 그림 일치는지 그림하고 이제 글하고 다른 것을 고르죠 아니면 같은 것을 고르죠.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3점짜리 문제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자, 요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이제 듣기에서는 3점이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휘 추론 문제. 이제 1학년은 어휘 추론 문제가 나오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법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경향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였는데 지금 문제가 줄어들면서 좀 쉽게 내라 하면서 지금은 3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3문제, 3점짜리 3문제인데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빈칸이 그냥 단어를 2개 정도 쓰는 거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조금 더 긴 거 이제 구라고 하죠 저희가. 그리고 문장으로 쓰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들이 이 2문제 정도는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글의 순서, 순서 역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순서 문제도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약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찾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장문독해서 제목이나 아니면 빈칸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문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닌데요. 뭐 때문에 틀릴까요, 아이들이? 시간이죠, 시간. 장문이다 보니까 지문 길이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5분이면 솔직히 푸는 문제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지문의 이 길이 그리고 촉박함하고 그 앞에서 또 못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40분 내에 아니면 4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40분 내에 다 해놓으면은 여기 장문에 가서도 전혀 이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럴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제가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듣기에서 꼭 한 문제씩 틀리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속된 말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고1, 2 때 듣기 틀리면 데프라고. 그래서 한쪽에 이어폰 꽂고 들어도 얘네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얘가 이 별 표시가 중요한 표시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아이들도 다 맞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듣기에서 하나 정도 틀렸다고 했을 때 뭐 3점이든 2점이든 하나 틀리면은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듣기에서 틀리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시면은요, 꼭 어법에서 틀려요. 듣기 틀린 아이들하고 어법 틀리는 아이들하고 통계치를 내보면은 중복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법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빈칸 추론 2개 틀리면은 6점이 되죠. 그러면 총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그 제가 다른 그 입학 사령관제 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지 않겠지. 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틀릴 경우에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90점이죠. 근데 만약에 듣기에서 3점짜리 틀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뭐 3점짜리 하나 더 틀렸으면은 정말 그 결과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평가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영어는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평가 점수. 왜냐하면 남들 다 맞으니까.
상위 몇 %까지는 다 맞으니까 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3%까지 저희가 4%에서 23%까지가 그거를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제 들은 걸 해서 하는데 수험생을 60만으로 따졌을 때 4%면은 한 7만 정도가 된대요. 근데 24%가 되면 17만에서 18만 정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 아이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능을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점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90점만 넣으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최소한 95점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95점, 1학년 딱 1학년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가 보니까 100점이야, 95점이야, 안심할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95점이라는 점수는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아니면은 11월 대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요 정도 점수 떼고 나오면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절대평가라는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좀 상위권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일단은 내 무기가 하나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시면요. 자, 수능에 대한 학습 전략입니다. 듣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점을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만점을 내가 지금 계속 만점을 받아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듣기 평가를 계속해서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점이 계속 나오면은 그 수준만 뭐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는데 내가 틀리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그 틀리는 문제를 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유형에서 틀려요. 본인이 자기가 틀리는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딕테이션을 활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뭐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은 만점이 안 나오는 아이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 중에서 물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 중에서는 듣기에서는 이렇게 틀리는 부분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제가 준비를 시킬 거고요. 네, 그리고 어법성 영역 저희가 이제 문법이다, 어법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문법은 어떻게 되고 뭐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 어법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용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 문법이라는 놈이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큰 도자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뭐 사물이든 아니면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물건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어법성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요 어법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주 나오는 15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투구정산이, 분산이 아니면 관계산이 뭐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이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당 20개의 어법성 판단의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 고등부 과정을 원래 저는 또 고등부를 계속 했었다가 여기에 오면서 제가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중등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등부를 하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왔다가 원장님께서 이제 중3을 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왔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또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를 하면은 솔직히 뭐 부족한 거는 절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독해 영역은 이제 역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요령이에요. 일단은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은 실전처럼입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그런 학생들 중 한 명이 여학생이었는데 항상 고3 때도 계속 1등급을 받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지독한 아이였냐면요.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특강을 해요. 저희가 이제 딱 대수능 전에 바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수능이 더 파워가 셀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모의고사 특강을 한 8시간 정도를 이렇게 선생님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수업을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 치여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약국 가가지고 지혈을 하고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갔어요. 그 정도로 하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 정말 완벽해요. 딱 하나만 시험 볼 때 패닉이 오고. 이 친구한테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생각을 해보고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너는 걱정 없다. 야 너는 최소한 스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막상 대수능 가가지고 패닉이 온 거예요.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결국은 재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대를 갔다고는 들었는데 재수를 안 할 아이였죠. 절대 재수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아이인데 그러한 상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실전처럼 수능 아까 70분 동안 본다고 했죠. 언니. 그러면은 듣기를 만약에 뭐 상황이 안 된다 하면은 듣기는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45분 동안 내버려야 되겠죠. 45분 동안에 그것도 이제 제가 연습을 시킬 거예요. 모의고사 이제 답지 OMR 카드까지 다 주고 딱 그 시간대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푼다. 근데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면은 몇 시에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말 같은 경우 방학을 했을 때 할 때. 1시. 1시에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12시에 밥 먹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조금 쉬다가 1시부터 시작해요. 저희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보는 시간하고 똑같죠. 그러면 아이들이 듣기 들으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겨울에는 특히나 따끈따끈하니까 정말 잠 많이 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자를 보내요. 잘 자고 있지? 라고 하면 그 응답이 오면 또 혼내요. 너 지금 시험 보는데 왜 문자를 보내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되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꼭 항상 시켜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야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저희 이제 뒤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저 그 플래너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또 플래너를 또 만들고 있고 그러면 그 시간대로 꼭 그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딱 자기도 멈추는 거를 그리고 나머지 건 그냥 찍는 거 뭐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고요. 이제 제가 뒤에 부분에서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독해 수업을 하는지 방향을 말씀을 드릴 텐데 몰랐던 암기를 단어는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해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의 지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면은 그 2개 정도의 단어는 몰라도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의 지문을 푸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줄에 5개다, 3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일단 독해를 하면 될까요? 그 친구 독해를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죠? 어휘부터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아이들이 좀 몇 명이 있어서 일단 그 친구들은 어휘하고 문법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강조를 하는 구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요령이니까요.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겠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분석한다. 이거는 분석하는 건 아이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석을 해줄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주면은 그거를 그냥 옮겨 적고 끝 하면은 절대 안 남습니다. 그 이제 뒤에 샘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또 복습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구조를 파악해보고 써보고 더 좋은 거는 남한테 설명해보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지문의 전개 방식 역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거를 똑같이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남한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좀 어머니께서 아이를 이렇게 좀 좌지우지 하실 수 있으시면은 어머니께 가르쳐 줘라 그거를.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게 어머니께서 영어를 뭐 공부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아이하고의 대화가 또 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지금도 아마 좀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하실 텐데 엄마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하고요. 고3 때 되면은 아줌마? 누구세요? 뭐 이런 경우까지도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나갈지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법, 필수 문법 부분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독해는 좀 이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extensive reading 부분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아이는 일단은 더 욕심을 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 학원에 지금 저희 중3에서 2명이 있는데요. EBS 22강을 벌써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영어를 좀 더 미리 해야 돼요. 왜 너 문과 갈 거니? 아니면 이과 갈 거니 했어요. 말이 바뀌었죠. 이과 갈 거라서 영어를 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녀석은 정말 똑똑한 녀석이죠. 녀석이라는 게 남학생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 EBS 수능 특강을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9월서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EBS 수능 특강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왜 그럴까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쯤에 이제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내년 2월 되면은 그 친구는 EBS의 엔제까지 다 끝낼 것 같아요. 고3 거를 고1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한 번 끝내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3 거만 계속 하면 되거든요. 일단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거를 지향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어머니들께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11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정말 죽어라 시켜가지고 고3 EBS 수능 특강을 풀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고소하시게끔 될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100%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으면 제가 이건희 회장만큼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거는 이제 성향마다 다른 거고 일단은 목표 수준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듣기는 만점 유지하는 거.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능률 보캐블러리 어원편 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메인 단어만 외운 애도 있고 파성어하고 뭐 이런 그 동요도 외운 아이들도 있는데 다시 한 번은 시킬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독이고 그리고 능률 복회를 이제 파생어까지 다 외운 아이들은 해커스텝스 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스하고 능률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이 주변의 학교들이 어휘직을 선택을 하는 게 그 두 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그 저희 교재 목록편인데 약간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이 아니고 거의 100% 변경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구문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아까 저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실수를 했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하자라고 해서 약간은 좀 커리하고 교재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능 학습 전략,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2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여기에다 맞출 거예요. 어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고 문법과 그리고 구문 부분이 많이 중점이 되고요. 독해도 역시 하기는 당연히 하겠죠. 하기는 하지만은 독해만을 힘을 쓰지는 않고 그냥 독해 푸는 요령과 그리고 독해 푸는 감 정도 유지하는 식으로 가고요. 일단 중2권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구문과 독해 부분에서 많이 했고 구문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탭스로 좀 상위권에서는 좀 어렵고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제 시험 본 아이들도 아시겠지만은 EBS 연계에서 70%에서 지금 더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더 내려가자 한 65% 정도. 그러니까 외부 지문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연계 지문을 70% 이상 내라. 그래서 70% 이상 내고 났더니 그 70% EBS 지문을 갖다가 아이들이 한글로 외우죠. 한글로 보고 그리고 지문을 그 제목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찍어줬던 거 그것만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이런 거는 답을 맞추니까 그럼 EBS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게 주제 요지 이러한 부분은 외부에서 내라. 그러면 70%에서 더 깎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좀 지역적인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범위는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는 이제 구문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제일 강조를 하는 이 별표시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이거 왜 답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80% 이상입니다.
거기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고 이 구문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구문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고요. 아이들이 일단은 첫 번째 예습을 해와야 되고 예습을 할 때는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본인이 했던 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직독직해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직독직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가 좀 제목을 적어놓은 게 JB는 loves 이게 지금 예제가 잘못됐는데요. JB는 뭐 미라가 저희 와이프 이름인데 괜히 썼네요. 제인을 사랑한다. 저희가 좀 섭섭하겠지만은 자, 우리나라 어순으로 따지면은 이거를 재배열시키면은 몇 가지 개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JB는 제인을 사랑한다 JB는 제인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 한 6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 의해서 그 단어의 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JB loves me라 요 부분을 어순배를 바꾸면은 하나밖에 안 되죠. B가 loves JB가 되는데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순이 되는 거예요. 그 어순이라는 것을 잡기 위한 게 직독직해 방식이고요. 그 어순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인데 아이들이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단어가 분명히 아는 단어들인데도 해석이 잘못되는 부분이라 어순을 잘못 기억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하고 차이점을 일단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상위권이나 아니면 중위권 아이들은 다 마찬가지로 수업이 될 겁니다. 그 방식이 지금까지는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지금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미리 하려고 일단 저희 이제 부장님께서 그 교재도 지금 다 쓰셨고요. 이제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부분을 다시 리뷰할 수 있게끔도 저하고 저희 부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찍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면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 나오는 부분은 이제 또 저희가 어머니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의 어순을 기억하고 그 어순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요거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거를 한번 어머니께서 저희 반 아이들이니까 뭐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요거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I'm happy with your results. 나는 너의 결과에 행복하다. 어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웃기지 않나요? 나는 너의 결과에 행복해. 그럼 여기에 뭐 너의 그림이라고 치면 나는 너의 그림에 행복해. 말이 안 되죠. 해피라는 단어에 조금 더 밑에 단어를 보시면 만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의 단어에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general이라는 단어만 제가 넣어놨는데요. general 하면은 일반적인이죠. 저희가 다 일반적인인데 그러면은 저는 일반적인 병원에 갔다 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general은 종합이라는 뜻이에요. 종합병원. general appearance. 제 외모 같은데요. 일반적인 외모? 아니죠. 전반적인 외모가 그래서 general purpose 의자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용도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솔직히 아이들도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부분에서도 그냥 메인 단어가 아니라 파생어나 동의어나 반의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직독직해라는 게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영어 공부 방법이 있죠. 근데 저도 제가 지금까지 제 제자들한테 써본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슷해요. 언니. 끊어읽기라고도 하죠. 저희가 청크로 끊는다 해서 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강사들마다 많아요. 뭐 동사 앞에서 전치사 앞에서 그리고 접수 앞에서 항상 뭐 이렇게 끊어야 된다는데 저는 읽을 수 있는 만큼 끊으라고 하거든요.
i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think that 여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여기까지 끊어라. 내 university student 여기까지 읽을 수 없다.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라.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다. 그럼 한 번에 다 읽어라. 그건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대신에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아이들은 생각한다 하면은 그리고 데리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다. 도서관에서. 이게 그냥 끊어읽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직독직계로 수업 방식을 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생각한다 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뭘 생각하니? 많은 책이 있다고. 뭐 생각되세요, 언니? 많은 책이 있다고? 어디? 이 방식이 영어의 어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은 장문 독해든 아니면 좀 어려운 구조든 많이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네, 요 방식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앞으로 이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어법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론 중심의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스스로 학생이 간략한 정의를 냈는데 이제 다 숙제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는 서술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샘플이 뒤에 나오거든요. 아 문법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그 경원중학교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다뤘던 테마들이거든요. 문법마다. 빨간색으로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은 다 투부정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 문법 부분을 다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운 거는 없어요. 깊이만 조금 더 깊어지고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 뿐이지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문법과 구문분이 내가 좀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름하고 그리고 부모님 확인한들 이렇게 있죠.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귀찮아지셔야 되고 저도 많이 귀찮아야 되고 많이 꼼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항상 받아와야 되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고 그러면 틀린 부분은 이렇게 틀리고 이것만 해서 맞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서술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 끝을 한 80점 정도로 해서 하나당 이제 5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릴 경우에는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예, 독해 방식은 일단은 여기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를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진행 방식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마이크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읽을 때는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아이들이 처음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잡아주고 이게 끝나고 나서 보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고 그거를 이제 매크로 리딩이라고 해서 글의 리딩이나 일관성이나 아니면 요지나 상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학원에서 2명 있어요. 그 EBS를 했다는 그 2명. 그 2명 외에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해왔다 하는 아이들은 지금 이 마이크로 리딩밖에 안 돼요. 아니면은 매크로 리딩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동시에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연습을 요 부분도 착실하게 하고 요 부분도 착실하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양에 따라서 좀 시간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2개가 합쳐져야지 완벽한 독해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직독직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직독직해는 그 직독직해 교재도 있지만은 저희가 독해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건이 제가 3개를 줬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한 문장에 2개 있는 경우 그리고 해석이 애매한 경우 문장 구조나 파악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이 실질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번호가 있고 이거를 제가 1000개까지만 가자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제가 노트를 다 사줬어요. 그래서 1000개까지만 가자. 1000개를 가면은 이게 자신의 오답 노트가 되고 그리고 어휘집이 되고 그리고 문법 책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는 이 친구는 이렇게 써놓고 해석이 너무나 어렵다 하면은 여기 밑에다 제가 해석을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공부해놓고 고3 때 실질적으로 그 아까 이대 갔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거를 갖다가 1000개가 더 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그 친구는 혼자서 계속 공부하면서 어려운 구조가 있으면 내가 이거 정리해놨는 데서 찾아서 보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직독직행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해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부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구조 파악하고 뭐 이게 분사 구문이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전치사 구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성적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독해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로 넣는 겁니다. 독해를 이제 저희가 수업했던 독해에서 항상 내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내신 대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법상 틀린 거 그리고 정확히 해석할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석 그리고 틀린 것 그 이유 그리고 주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험이 진행이 되고 이것도 역시 제가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내신 대비인데요. 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2014년 19번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해왔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험에 나오고 변형이 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놔요. 해놓고 이제 이게 한 패러그래프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블 체크 부분에서는 주장이 뭔지 요지가 뭔지 주제 그리고 그 지문에서 중요했던 그런 문장만 따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은 섭섭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리뷰 부분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색칠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해석을 적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너무 무식한 소리고 해석은. 그래서 이게 뭐였었는지 어댑트면은 뭐 어댑트나 아니 어댑트하고 다른 거 뭐가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와레버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를 변형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변형 문제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문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줄 읽었을 때 그 지문에 해당하는 그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상이 돼야 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내신 대비도 그렇게 시킬 거고요. 그러면은 딱 한 줄 읽었을 때 이 글에서 주제는 뭐였지, 요지 뭐였지,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어법 부분 뭐였지, 사항이 뭐였지, 그렇게까지 되게끔 해야지 아마도 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특히나 이쪽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참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저기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여기 담임선생님이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학원 예, 희태원 있어요. 저는 결과 상담해야 되고요. 한 시간만요. 궁금하신가요? 어머니 우산 꼭 챙기시고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어머니 지금 어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